네, 별자리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별자리 하면은 12개의 별자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 자기의 생일이 별자리 가운데에 끼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겠죠. 아무래도 뭐 자기가, 처녀자리인지 아니면은 천칭자리인지 그것도 헷갈릴 수가 있고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별자리인지 아마 크게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별자리마다 성격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처녀자리는 이런데 천칭자리는 이렇고 또 상당히 다른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국내에 알려진 별자리는 그렇습니다. 12가지 별자리로 나와 있는데 이미 서양에서는 48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간으로 나눠서 성격과 이제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자 처녀자리 주간입니다. 그래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이 되겠고요. 정확하게는 드러냄의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의 특성이 섞여 있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별자리라는 게 이제 태양과 천문학적인 움직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뭐 인터넷에서 보면 8월 22일에 태어나면은 사자자리고 8월 23일에 태어나면은 처녀자리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리, 별자리의 성격이 섞여 있는 것인데 사자자리의 창조성과 처녀자리의 분석력이 섞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자자리 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리더십이 강하고 네, 무리를 이끌고 그런 특성이 강한 별자리인데 그럼에 비해서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는 분석력이 강하고 상당히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런 성격의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의 특성이 합쳐진다면 뛰어난 아티스트는 아니면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 특성을 가진 주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커시비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사자자리 에너지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에너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또 무리에서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에너지를 가진 어, 자리가 바로 사자자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처녀자리는 어떨까요? 좀 약간 무리에서 약간 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건 처녀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진 별자리가 바로 이제 처녀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해주는 역할, 나서기보다는 리더의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의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고 좀 특이한 믹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만 잘 섞여질 수 있다면, 믹스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어떤 별자리의 사람들도 이 별자리, 그러니까 이 주간에 그 태어난 사람들을 상당히 부러워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자자리 어떻습니까? 약간 불같은 성격입니다. 약간 사자자리는 보통 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불같은 사자자리고요. 처녀자리는 반면에 지성 아니면은 꼼꼼함. 네, 그래서 약간 어, 땅의 속성을 가진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표현도 잘하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창조성을 내비치는 게 바로 사자자리의 특징입니다.
또 처녀자리는 그에 비해서 이제 실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합니다. 또 그에 비해서 이제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도 결과가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상당히 고심한 끝에 서야지 행동을 내리는, 어,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티스트 쪽에, 이런 별자리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티스트의 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별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약간, 독단적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일단 일을 처리하는 거를 약간 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성향이 있는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사자 자리의 특성과 이제 처녀 자리의 오묘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자 자리의 여왕 같은 지배 욕구와 처녀 자리의 완벽주의와 옳은 것에 대한 추구성을, 중시하는 그런, 어, 믹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단점만 부각시킨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서 정말 힘든 성격일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계획을 짭니다. 상상이라기보다는 뭐 언제 결혼을 해서 부인이 생길 것이고 뭐 여자분이신 경우에 이제 남편이 생길 것이고 또 아이는 뭐 절대로 몇 명을 가져야 되고 가족 계획을 한다면 말이죠. 그 아이들의 생일은 언제 해야 되고 심지어 이런 약간 좀 아주 구체적인 걸 짜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 근데 또 이제 사자자리의 특성도 가지면서 안 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자기를 억압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20년 뒤에 계획을 세우고 퇴직 후의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세우는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단점을 부각시키는 예시였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뭐 결혼이라는 게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성격의 부인을 원하는데 사람의 성격은 자기가 뭐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남자친구라도 아니면 남편이라도 그래서 되기는 힘들고 그런 것을 자꾸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간 자기 자신을 좀 놓고 편안하게 스스로를 좀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꽉 잡고 있으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주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처녀자리 완벽함을 추구하려다가, 아, 어떤 안 좋은 일에 직면을 하게 되면 공포를 갖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실패에 인해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둠에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주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뭐 회사에 취직한다고 뭐 예를 들면은 살아남고자 하는 꼭 살아남아야 돼. 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랐으면 반드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제 그룹에서 뭐 좀 뛰어난 위치를 하려는 노력을 막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은 접어두고 좀 단순하게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이 사자 처녀 자리 주간은 어떨까요? 어, 나만의 인생을 찾겠어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남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인생 사는 방법이랄까요? 그것을 터득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추구하는 어, 경향을 갖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질주의가 이제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대로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는 엔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무리 어두워도 가는 길이 어두워도 자기의 신념 그러니까 실질주의라는 엔진이 이 길을 비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자리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열정이 있는 한 그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 그 어둠이 있어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하거나 아니면 캐리어 쌓는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약간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의 방식을 찾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 네. 네. 사제자리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간 그룹 속에서 자기의 이제 팀원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목소리 내는 걸 좋아하죠. 누가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자자리의 어, 네, 특성이자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온 세계에 내비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 이제 처녀자리는 스스로를 약간 자해를 한다고 할까요? 약간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을 약간 좋아합니다. 뭐, 뭘 하려고 해도, 아직 내가 뭘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이걸 하기엔 내가 너무 또 과하다, 너무 잘해서 남들한테 아마 피해를 줄 거야. 양보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성격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미치는 그런 약간 특성이 바로 처녀자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별자리의 성격이, 어렸을 때는 스스로를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쪽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이제 스스로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내려지기 시작하면은, 어, 이게 바로 이제,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과 신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겠어라는 자세를 갖게 될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내가 바로 인생의 주체다. 그냥 좀 태양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이제 인생의 기쁨도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고통도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음, 주위 환경보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어, 잘 극복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인격체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의 이제 기준과 표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기 시작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어,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자기들만의 이제 인생 가치관이나 뭐 인생 표준이 다른 사람들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주체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물론 이 표준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사자 자리의 특성과 처녀 자리의 특성이 오묘하게 결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뭐, 사자자리의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어, 리더십과 지도력인데, 처녀자리에 이제 약간, 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약간, 오밀조밀한 걸 만드는 거 좋아하고,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별자이기 때문에 음악, 드라마, 비주얼 아트 등 같은 것과, 약간 좀 이렇게 섞입니다. 그래서, 사자자리는 일단, 여러 사람들 이끌고, 리더십, 가이던스, 지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이제 또, 처녀자리는 상당히, 어, 아, 사자자리의 특성입니다. 고집이 있고, 포기를 잘 안 하죠. 끈기가 있고, 완강하고, 집중력이 있고요. 또 처녀자리는 좀 자기보다는 남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타적이고, 돕기를 좋아하고, 자기한테 관심만 있다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뭔가에 몰두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을 돕고 이제 뭐 자식이면 자기가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집과 끈기 있고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주간 그러니까 사자자리 처녀자리 주간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스스로를 약간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음, 그렇게 그런 만약에 실패를 경험한다면 어둠에 빠지기 마련인데 그것을 잘 어, 그러니까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의 이제 특성, 성격, 성향을 조화롭게 장점만을 갖고 잘 조화롭게 합칠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자리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약간 봉사하려는 마음이죠. 서비스라고 써놓긴 했는데 봉사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을 추진할 때 그 주저함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어, 이 주간에 태어나신 분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 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오래 시간을 두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과 주저함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그거에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네,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어, 물론 뭐 사자자리의 면모,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해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그 자기 이면적인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자기 성격에 대해서 모두 안고 가는 게 상당히 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 그러니까는 생각하시기에 이제 처녀자리에 이제 기교 아주 그냥 예술적이고 아주 오밀조밀한 디테일성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지식적인 그런 거에 대한 분석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과 이제 날카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평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날카로운 시각들과 이제 사자자리의 창조적인 리더십과 잘 녹여내야 됩니다. 하나로 녹여내시고 네,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이 이제 두려움과 집착을 최대한 멀리 하셔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 자기의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믿고 추진해 나간다면은 성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일단 이 주간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신념. 그게 바로 이제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려움과 집착 그리고 나서기 꺼려하는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을 이겨내셔야지 그래야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 속에서 가끔 이제 자기를 스스로 격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 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이타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 네, 좀 슬기롭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물론 사자자리의 성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기적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면모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가끔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약간 조절할 줄 아는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자아를 가끔은 잊어서 좀 슬기롭게 일을 풀어나가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만약에 빙의를 한다면 이 주간에 태어나신 분들을 그다면 아마 이렇게 하고 싶겠죠. 약간 권위 있는 이렇게 좀 지도자로서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아마 리더십은 아닐 겁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네, 분명히 이 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언을 이렇습니다. 사자자리와 처녀자리 에너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점만 잘 어, 배합해서 음, 이제 처녀자리의 봉사, 서비스의 그런 성향과 빛나야 하는 욕구를 가진 사자자리의 욕구를 잘, 네, 두 가지 모두가 되십시오. 사자자리와 처녀자리라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성격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이 두 가지 봉사와 빛나야 하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셔야 될 겁니다. 물론 자기의 의지를 갖고 말이죠. 물론 그것이 잘 안 돼서 어, 어둠 속에서 약간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 기간도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간에 태어난 분들은 일단 태양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약간 안 보이는데 좀 더 보이게. 네. 어, 그래서 자기 직관적으로 약간 일을 실행합니다. 이 주간에 태어난 분들. 일단 태양이랑 더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이 다른 행성들한테 나 이렇게 빛나도 돼? 그러고 빛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난 빛나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춰버립니다, 빛을.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직관적으로 이제 일을 실행할 수 있게끔 어, 하십시오. 사자자리의 성향이 이제 스스로를 파악하고 이제 어, 그 뭐랄까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춘 게 바로 사자자리의 에너지입니다. 물론 자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자자리의 단점이긴 한데 자아가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고 자기가 자기 자아를 통제할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주관이 될 겁니다. 부디 잘 쓰셔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스스로를 빛을 발하게 하려는 사제자리의 성향과
처녀자리의 지성, 그리고 이제 패턴을 잘 이해하는 습성을 가진 그런 경향을 아주 절묘하게 잘 조합하셔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별자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음, 좀처럼 찾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별자리가 12가지로 일단 약간 굳어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들을 약간 좀 더 보급하려는 마음에서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의견 같은 코멘트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하기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좋아하기 버튼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